자, 다음은 이제 우리 37페이지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확정은 누가 세액을 결정하느냐 이 내용인데, 자, 문장 보면은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면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의, 즉 납세자가 결정하느냐 또는 과세권자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 확정 그러면 아까 성립된 것을 갖다가 누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느냐 이건데, 결정을 납세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우리는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거는 고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 납부 제도가 있고 정부 부가세인데,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38페이지에 보면 납세 의무 성립 후에 납세자가, 즉 우리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 일종의 신고 납부하는 조세, 이런 세목들이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과세권자. 여기서 과세권자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이때 확정되는 조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부 부과 과세다 또는 지방세로 말하면 보통 징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목들이 정부에서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조세. 자, 여기에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1번과 2번, 그 신고 납부하는 제도, 정부 부가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특히 세목을, 특히 요겁니다. 요 세목 갖고 우리 시험을 내니까 요 세목을 꼭 어느 게 신고 납부고 어느 게 정부 부가세고 보통징수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갖고 매번 시험을 매번 아니죠, 잘 나오니까 요 세목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 연수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이제 3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성립된 것이 구체적으로 세액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이제 소멸되는데, 아까 소멸에는 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게 있고,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거는 납부와 충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게 부과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척기간 만료, 요것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3번,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끝나는 때 나와 있는데, 자, 문장을 보면,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관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척기간의 만료는 부과권에 대한 행사기간인데, 그 행사기간이 10년, 7년, 5년 단위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제척기간은 행사할 수 없는,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일반 국세는요, 납세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는 10년간이고요. 제척기간이. 그 다음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에 정한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신고자입니다. 무신고자는 7년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밖의 경우, 즉 사기 포탈도 아니고 거기 나름 무신고자가 아니면 다 5년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호세와 증여세 나와 있는데요. 상호세, 증여세는 참고고, 자, 지방세 우리 제척기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함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및, 자, 다음 문장, 이게 올해 신설된 건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상속을 원인이니까 취득세를 우리가 낼 때 상속받아서 취득세 낼 수도 있고, 증여받아 취득세 낼 수 있죠. 이렇게 상속의 원인일 때는 10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고자, 신고 안 하면 7년이고요. 그 밖의 경우는 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체크해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자, 거기에 보면 이중장부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그래서 거짓 문서 같으면은 뭐 매매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나 업계에 썼다. 이런 문서 조작한다든지 또는 수취 또는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등 이런 행위가 되면 부정행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과세권자는 부과할 수 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있다면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데, 자, 소멸시효는 일정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단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되 국세 10년 이렇게 나온 게 5억 원 이상은 1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소멸시효가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고 정지가 되는데 그 사유 중 시효의 중단은요, 납세 고지한다, 독촉한다, 납부 최고한다, 교부 청구한다, 압류다 이런 말 나오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시효의 정지는요, 분할 납부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주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자가 끝나면 정지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시효의 중단 4개와 시효의 정지 4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문제에서 다음 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요 4가지는 중단 사유고요. 끝나는 말이 기간자로 끝나는 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기간이니까 기간자가 나오면 정지 기간. 그 다음에 지금 시효의 지금 나오는 납세 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효의 중단, 시효의 오탈자네요. 정지인데 시효의 중단이 있고 시효의 정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세 고지한다,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는 시효의 중단 사유. 그 다음에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무슨 체납기간 이렇게 기간자가 나오면은 시효의 정지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보면 4개 나와 있는데 시효의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절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했고요. 자, 3절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게 좀 복잡한데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은요, 우리 담보채권과 일반채권 또는 조세채권 요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4절은 뭘 배우냐면요, 요건데, 자,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가요, 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대출해서 대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집을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세금이 체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집에 공과금 같은 거 체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공과금이 체납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채권자들이 요 부동산을 압류 들어와요. 압류해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처분할 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압류해가지고 처분할 때는 우리는 공매 처분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나 은행 이런 법인이 나중에 압류해서 처분할 때는 경매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매와 경매가 되면 여기에 가격이 있겠죠. 그 돈이 나온다면 이 돈을 채권자들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채권자 중에서 경합이 되면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그거를 배울 건데 사실은 우리 이 4절은 다른 건 아니고요. 세금하고 다른 채권자 또는 공공기관, 공과금하고 경합됐을 때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일반 채권자가 채권 행사하려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세 채권이 뒤늦게 들어왔다면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은 선후를 따지지 않고 항상 조세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조세와 일반 채권자가